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물질의 자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성을 띠고 있는 우리 물체를 자성체라고 부르죠. 이 자성체를 이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바로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자석을 갖다 대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자, 상자성체 같은 경우도 이것과 동일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것과 반대로 외부 자기장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었죠. 그래서 자석에 안 붙는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얘기 했었어? 어떤 얘기 했습니까? 여기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이 물이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의 기준이 더 있었는데 바로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 자성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이 뭐 자기화가 유지되더라. 근데 이 나머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둘 다 자기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할 것이냐? 이제 이 자기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바로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모두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 전자기 유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PPT를 활용한다기보다 우리 중학교 때가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고 통합과학 때도 배웠죠. 그때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하는 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통합과학 때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어떤 코일이 존재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 자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확 하고 넣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이 검류개를 이렇게 검류개를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바늘이 이렇게 하고 휙 돌아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 통합과학 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이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때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느냐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휙 하고 통과시킬 때랑 그 다음에 넣은 상태에서 밖으로 확 하고 뺄 때 이때 둘의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공식이 바로 뭐였냐면 렌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공식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렌츠의 법칙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여기 유도전류의 어떤 방향. 여기서 유도전류라는 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 생긴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어야 되겠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건 이 코일에 흐르는 이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이 개수가 달라질 때 그때 이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때 생겨나는 전류를 우리 유도전류라고 했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렌츠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 유도전류의 방향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유도전류가 우리 1단원에서 이 전류가 있으면 뭘 만든다?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하나 그려봅시다. 솔레노이드 같진 않지만 이렇게 솔레노이드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N극, S극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N극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지금 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이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한다 그랬죠. 자, 그럼 N극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방해하려면 N극이 다가오니까 싫어 하고 밀어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N극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게 우리가 전류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면은 우리 첫 단원에서 솔레노이드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N극을 향하게 둔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극이 멀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N극이 멀어져. 그러면은 N극이 멀어지는 게 싫겠죠. 왜냐면은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멀어지는 걸 붙잡으려면 그렇죠. 위쪽에 반대극이 유도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과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S극이 아래로 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극이 아래로 오는 상황에서 이번 얘가 다가오고 있어. 자, 그러면은 S극이 다가오는 게 코일은 싫겠죠. 방해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S극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S극이 다가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쪽이 X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S극이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극이 멀어질 때는 이번에 S극이 멀어지는 걸 붙잡아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이 자기선속의 이 변화율에다가 별표를 한 개 쳐줍시다. 자, 변화율. 자, 그럼 변화율이란 건 뭔 소리야? 변화해야지만
전류가 생성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를 세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통학교 때 배웠죠. 첫 번째로 이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 번째로 우리 자석을 빠르게 통과시킬수록, 그다음에 한 개 더 있었죠. 이 코일을 감은 수를 올려주면 이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3가지 경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식이 뭐길래 이 3가지 경우가 되냐라고 하면은 식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이게 크게 나오네요. 패러데이 법칙의 식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라는 건 이 자기선속이에요. 자기선속의 의미는 이 면적을, 어떤 이 코일의 면적이 있겠죠. 이거를 뭐 A라고 표현을 하면은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식으로 표현하면 뭐 BA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3가지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를 많이 해결했었는데, 우리 여기서는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이 고리도선과 관련된 문제가 좀 빈출하는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아까 유도전류라는 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화하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뭐 코일에다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자기장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 코일을 이동시켜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화한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X방향이라는 거는 우리 화면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라는 소리예요. 화면 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자, 이런 자기장이 균일하게 있을 때 우리가 코일을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런 거는 코일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일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자, 그러면은 코일 입장에서는 그게 좋다 싫다 그랬죠. 코일은 무조건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방해하려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방향, 우리 화면 우리 모니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감아지면은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이 된다. 그쵸? 이 자기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으로 이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운동하는 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자기장이 유도전류가 어떻게 생성되나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이 생기려면 이 자기력선이 변화해야 되죠. 변화. 근데 지금 이 자기장 영역 안에서,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서 코일이 움직여봤자 자기력선이 변화하진 않죠. 총량이 변하지 않잖아. 그쵸? 이 자기장의 영역이 뭐 B라고 하고 이 면적이 A라고 하면은 이 BA의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력선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방해하고 말 거가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선 전류가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류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이제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존재하겠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코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일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줄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방해하려면 줄어드는 걸 다시 채워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될 테니까, 이제 이 모니터 쪽으로, 뭐 여러분들 뭐 패드 안쪽으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자, 그럼 그 상태로 싹 감아줘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장 안에 우리 도선을 놔두고 저 주변에 저 균일한 자기장이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우리 경우의 수를 한 개 가져왔는데 이 경우의 수가 아니고 다른 경우의 수인데 파일이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이라서 조금 꼬여 있네요. 자기장을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개 그려놓고 잠시만요. 한 장을 추가해서 그려봅시다. 자, 어떤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지금 고리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그래프가 방금 그려진 상황이냐면 이렇게 시간 초 해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자기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뭐 3B0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B0 있는 상황에서 0, 1, 2, 3, 4, 5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처음에 B0에서 처음에 3B0에서 이렇게 1초까지 B0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됐고요. 1초부터 3초까지 B0인 상황. 그 다음에 5초에서 다시 3B0까지 이렇게 복귀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0초에서 1초까지. 자,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고리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약해지니까 그게 싫겠지. 이 도선 입장에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줄 테니까 유도전류 방향이 이쪽 시계 방향으로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의 경우에는 유도전류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없으니까 아까 했던 케이스죠.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안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5초 같은 경우는 1초와 반대 상황이 되겠죠. 지금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게 싫죠. 지금 이 입장에선.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화면 바깥쪽 자기장으로. 자,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을 이 화면 바깥쪽으로 놓으시고 그대로 감아주시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형성된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둘 경우에 전류를 여기를 I1, 여기를 I2라고 하면 이 두 경우에 이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I1이 조금 더 크겠지. 왜 그럴까? 왜냐면 이쪽에서 이 I1, I2 이 두 경우에서 이 1의 경우에 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이 I1이 더 전류가 크게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번에 배울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다. 자,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이 변화할 때 뭐가 생긴다? 전류가 유도되더라. 근데 이 전류의 이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이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이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더라. 자, 그리고 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이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다음에 자석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 공항에서 뭐 그 위험 물품을 검색하는 공항 검색대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우리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그 다음에 이 교통카드 같은 혹은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이 발전기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어요? 이거가 정확히 반대되는 게 전동기를 배웠죠. 전동기는 어떤 장치였죠? 전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였는데, 발전기는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발전기였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뭐 자이로 드롭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이로 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 데는 뭐 엔진을 활용을 하지만, 우리 자이로 드롭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로 올리는 이 작업에는, 이런 작업에는 우리가 엔진을 활용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슝 하고 떨어질 때, 이때는 우리 그 엔진을 활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커다란 금속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게 해가지고 멈추는 이런 장치를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첫 번째로 이 문제 먼저 봅시다. 자, 지금은 구리관 속으로 자석이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나에 여기 A 부분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자, A 부분에서 지금 N극이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럼 N극이 가까워지면은 N극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해야 되겠지. 자, 그럼 위쪽으로 N극,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S극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감아줘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S극이 아래쪽에서 S극이 멀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S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유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와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와나에서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자, 화살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는 N과 N이기 때문에 지금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하겠지.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까운 쪽에 N과 S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자기력이 위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이렇게 위쪽 방향이다라는 거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리관에 흐르는 유도전류, 이거 어떤 에너지가 전환될까요? 자, 이거랑 우리 어떤 경우가 있겠어?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아까 이거랑 똑같은 자석 SN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그럼 누가 더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어떤 걸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얘랑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요? 얘가 더 먼저 떨어지겠지. 그치? 뭐 진공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럼 지금 뭐가 보존이 안 된 겁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날아간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로 갔다 소리예요? 이 날아간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 즉 여기에 유도전류가 됐다는 말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관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어떤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바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개만 더 보고 갑시다. 네, 이거 방금 했던 이야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X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균일한 곳에 우리가 네모도선을 안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네모도선 입장에선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늘어나는 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두시고 그대로 감아쥐어 보시면 이쪽, 즉 이거를 반시계 방향이라고 주로 부르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 올해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기 유도 여기까지 내용을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